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딤 영상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분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었는데요. 그거에 살짝 응용 버전을 해볼 거예요. 다양한 응용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은 꽤 중요하지만 살짝 어렵습니다. 대신 내용이요. 교과서 딱 한쪽만 할 거거든요. 89쪽.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했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닫힌 구간 fx에서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였고요. 어제는 미분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걸 구해봤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후보가 되는 값들은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요. 예제 3번의 경우는 구간의 양 끝값 중에 왼쪽 끝값에서 최소값을 가졌었고 극대값에서 최대값을 가졌었죠.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랑 구간의 양 끝값을 구해보면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응용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풀 문제는 예제 4번 딱 한 문제입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혜진이는 한 변의 길이가 18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 귀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모양의 정사각형을 잘라냈어요. 자, 이렇게 네 귀퉁이에 보이시죠? 네 귀퉁이에서 이렇게 네 군데를 각각 이렇게 다 잘라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접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 건데 그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정리하면요. 이 그림 하나로 요약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쌤이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상황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변의 길이가 18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양 끝에서 x만큼을 잘라냈어요. 그럼 가운데 남은 부분은 18 빼기 2x가 남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x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도 전체 길이가 18이었기 때문에 역시 가운데 남는 부분은 18 빼기 2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밑넓이요. 이 밑넓이는 18 빼기 2x 곱하기 18 빼기 2x니까 18 빼기 2x의 제곱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또 x니까요. 그럼 우리 사실 다 구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요걸 이제 찬찬히 정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셨다면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응용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역을 체크하는 겁니다. 정의역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x는 길이잖아요. 길이는 무조건 양수인 거 아시죠? 자, x는 무조건 0보다 크고요. 그리고 그 x만큼씩 잘라내서 가운데 토막 생긴 거 있죠? 18 빼기 2x도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음수이면 도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정리해보면 2x는 18보다 작고 x는 9보다 작아서 따라서 요거랑 요걸 합쳐서 생각해보면 x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의미가 있겠네요.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구할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값을 구했는데 이 사이값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값이 나오면 과감하게 제외해 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 값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fx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피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아세요? 어떤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나 이런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었죠? 그쵸? 초등학교 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밑넓이랑 요 높이를 곱해가지고 부피의 식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여기서 밑넓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 빼기 2x의 제곱이에요. 그쵸? 가로도 18 빼기 2x, 세로도 18 빼기 2x. 높이도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x예요. 그래서 fx는 다 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요걸 제곱하는데 숫자가 좀 복잡하니까 쌤이 그 부분만 계산을 미리 해왔어요. 짠! 4x 세제곱 요거 다 계산하면 요게 돼요. 마이너스 72x 제곱 플러스 324x.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요거 제곱한 다음에 x 마지막에 곱하면 요 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여러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 대단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자, 미분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144x 플러스 324가 되겠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12로 묶어버리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묶을게요. 12x 마이너스 12x 324를 12로 나누면 되는 거죠. 2, 3, 24, 84, 7, 27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인수분해 마저 하시면 x-3, x-9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여기도 나누기 끝까지 해주면 계산 과정이라서 그냥 썼고요. 자, 일단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건 도함수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값이거든요. 0이 되는 값. 얼마죠? 그쵸? x가 3이거나 9일 때예요. 자, 근데 여러분, 쌤이 아까 정의역 뭐라고 했었어요? 0부터 9 사이라고 했었죠. 그럼 9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값인가요? 없는 값인가요? 그쵸. 딱 9가 되면 사실 이 넓이가 없어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증간표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증간표도 여기는 그리기가 쉬운 게요. 좀 간단합니다. 이유는요. 자,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구간의 양끝값이 정해져 있는 데는 요거를 기준으로 그리면 되거든요. 0, 땡땡땡, 3, 땡땡땡, 9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점은 0과 9에 해당하는 값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괄호 처리하시면 돼요. 거긴 안 구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3에서 이렇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함수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좀 그리기가 편하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인 도함수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3보다 작은 구간에서 플러스, 3보다 큰 구간에서 마이너스 증가했다, 감소하고 0이나 9는 가질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요.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감소할 거기 때문에 3에서 당연히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F3만 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부피의 최대값이었거든요. 그럼 F3을 구하는 방법은 요 F식에다가 바로 대입해서 구해 볼게요. 18 빼기 236의 제곱 곱하기 3 이거죠. 그럼 1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12의 제곱이 144니까 144 곱하기 3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432가 나오겠네요. 단위는 여기가 센티미터였고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히 하면 사실 요 정의역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부피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고 나서부터 미분한 다음은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고 오시고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쌤이 약간 쉬운 문제도 들고 갈게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